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오는 24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건설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주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지역 유통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난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주 리조트 붕괴는 불과 13초 만에 일어나 학생들의 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 알아봅니다. 어제 구미에서 또 독성물질 가루가 유출되는 등 독성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긴급 수거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구미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폐기물이 무더기로 쏟아져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불산 누출 사고에 이어 유독 구미에서 이런 유해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9월 불산 누출 사고, 작업자 5명이 숨지고 만여 명의 공단 직원과 시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았는가 하면 237헥타르에 이르는 농지가 오염됐습니다. 지난해 3월 구미 3공단에 있는 LG 실트론 2공장에서 불산이 섞인 혼합용액 누출 사고가 발생했고, 사흘 뒤 구미 케미칼 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직원 1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납과 수은이 함유된 비산재가 무더기로 도로 곳곳에 쏟아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앞에 이 난리가 나니까 불안해 죽겠어요. 옥상까지 지금 내가 올라가니까 장담을 했는데 올라가니까 장도까지 부하해가 있는데 지금. 특히 어제 사고는 지난 2012년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8km 떨어진 곳입니다. 구미에서 유독물질 누출 사고가 유난히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공단 지역이다 보니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은 편이어서 구미 산단에 유독물 영업 등록업체가 190여 개에 이릅니다. 유독 성분이 들어있는 지정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매립지가 전국에 20곳 있는데 이 가운데 경북에 7곳, 구미에만 2곳이 있는 것도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폐기물이 끊임없이 반입되고 있어 언제든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어제 사고도 경기도 오산에서 지정 폐기물 비산재를 싣고 오던 화물차가 낸 사고였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엄한 처벌이 없다면 구미 시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처럼 누출된 비산재에는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초동 조치가 허술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시 산동면의 한 마을을 뒤덮은 하얀 가루. 지난해 3월 이 폐기물 배출업소가 제출한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이 가루 안에는 기준치의 3배가 넘는 9.7ppm의 납과 기준치보다 다소 높은 수은까지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은 성분이 약간 녹아있고 납 성분이 조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지정을 하게 된 거죠. 유독성이 있는 물질이 수십 톤이나 쏟아졌는데도 사고 발생 초기 구미시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4시 반. 대구지방환경청에 신고한 시각은 2시간이 훨씬 지난 뒤였고, 환경청 관계자가 도착한 것은 사고 발생 3시간 뒤였습니다. 발생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관할 환경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지난 2012년 불산 사고 뒤 만든 매뉴얼을 어긴 겁니다. 전문 기관이 전부 다 한꺼번에 와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은 더 조금이나마 더 빨리. 경찰도 소방구급대원도 밤 9시가 넘어서야 도착해 교통통제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동차들이 사고 현장을 지날 때마다 비산재 가루가 대기 중으로 마구 확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쪽에 건물이 있으니까 바람이 못 들어왔는 거예요. 바람이 못 들어오니까 여기 수북하게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싹 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 지나가니까 일로 건물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가면 또 도로가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럼 세부를 해봐야 되지. 보통 안전시설물 이런 걸 또 경찰청에서 하고 이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냈던 불산 사고가 터진 지 1년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사고로부터 배운 교훈은 벌써 망각 속에 묻혀졌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체육관이 불과 13초 만에 무너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 시공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벤트 업체 직원이 촬영한 화면을 복원해 분석한 결과 체육관은 불과 13초 만에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이 워낙 순식간에 무너져 학생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면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대 사회자도 뒤를 돌아보고 이런 차의 앞쪽부터 붕괴가 되면서 V자로 붕괴가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장내는 아주 혼란스러운 소리가 나고 그 시간이 한 13초 만에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고 당시 체육관 안에는 시설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리조트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소장은 그 리조트 안에서 있었던 걸로. 그 이외의 직원들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그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행사가 이루어진 체육관 시설에는 이 사람들은 없었던 것으로 그래 확인됩니다. 경찰은 부실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시공사와 납품업체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며 체육관 건설업자 3명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 당시 최양식 경주시장이 현장으로 달려가 건물 잔해 속에 갇혀있던 학생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제가 대학 총장 출신이요. 그 아이들이 들어가니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가르치던 아이들하고 똑같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니 그때부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경주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4천여 명이 찾는 등 각계 인사와 시민 등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붕괴 사고가 난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과 같은 방식으로 빔을 이용해 지은 경량 철골과 일반 철골 구조물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시군과 건축사협회,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구조 분야 교수 등과 합동으로 폭설이 내린 포항과 경주,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울릉 등 8개 시군에 1차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한 점검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이달 24일에 기공식을 하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된 소식을 집중 보도합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난개발 등 많은 우려도 함께 낳고 있습니다. 먼저 도건엽 기자가 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명암을 짚어봤습니다. 올해 착공해 2016년 말 문을 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국내 최초로 열차와 고속버스,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지하철과 택시까지 모든 육상교통수단이 한자리에 모여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세계 백화점과 테마파크 등 다양한 부대시설까지 들어서 유동인구가 하루 25만 명에 이르는 새로운 도심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동대구역 앞 고가도로가 10차로로 확장되고 동쪽에서도 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동 고가교가 건설 중이어서 접근성도 좋아집니다. 영남권 대표 랜드마크 시설로 한층 더 대구 도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승센터 주변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피스텔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고 노후주택의 재개발과 재건축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대로변 땅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매매에 대한 그 기대 심리에 비해서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거래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역세권 주변 개발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난개발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환승센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역세권 전체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대구 역세권 전체에 대한 올바른 개발 방향을 어떻게 하고 각 지역 지구별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전체적인 장기적인 밑그림, 그다음에 마스터 플랜을 좀 그리고 또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동남권의 교통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승센터 맞은편 고속버스 터미널 자리를 2단계 환승센터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을 따낸 신세계는 유통 대기업으로서 대구에 백화점을 입점시키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지역 유통업계에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계속해서 유통업계 분야를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세계는 세계 최대 백화점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부산 센텀시티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백화점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 짓습니다. 극장과 아쿠아리움, 한방 스파랜드 등도 함께 들어섭니다. 앞으로 신세계는 쇼핑과 문화와 놀이시설이 어우러진 최고의 백화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른바 국내 빅3 백화점이 대구에 모두 들어서게 되는데 소비자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더 많은 시설과 편의적인 면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좋을 것 같아요. 신세계 측은 부산 센텀시티점 개점 4년 만에 부산을 찾은 외지 관광객이 30% 늘었다며 대구 지역 관광객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동네 상권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유통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그 개발이 되다 보면은 그 지역에 가뜩이나 이제 공급 과잉되어 있는 그 지역 상권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 이곳 동성로를 비롯해서 도심 길에 위치한 가게, 이른바 로드샵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곳에서 여러 브랜드를 둘러볼 수 있는 백화점들이 잇따라 들어서면 로드샵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유일의 토종 백화점, 대구 백화점도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신세계가 대구의 현지 법인을 만들긴 했지만 자본의 역외 유출 문제가 모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번에는 교통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면 당연히 주변 교통이 혼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소식은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승인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실시 계획서에 따르면 동대구로에서 환승센터로 차량이 직접 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화점 이용객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는 환승센터로 진입하는 차량의 대기 행렬이 바로 옆 동대구역 내거리까지 영향을 미쳐 혼잡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환승센터의 피크타임과 그다음에 이 쇼핑시설의 피크타임이 일치되는 중첩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환승센터 옆 동대구로를 10차로로 확장하는 의미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환승센터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승센터 동쪽을 지나는 성동고가교는 당초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위해 경북 수협 내거리를 건너가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민원을 감안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환승센터의 진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철로변을 따라 설치하려 했던 서쪽 진출로도 땅 주인인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확보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석변 진출로 쓰게 되면 크게 아마 무리는 없다. 다만 2020년 철도망 계획에 보면 대구 광주인가? 대구 광주 철도가 계획이 돼 있긴 한데 그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교통 혼잡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실입니다. 초봄인데도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고 근육통까지 동반한다고 하니까 미리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한 소아병동, 5살, 9살짜리 자매가 나란히 유행 독감으로 입원했습니다. 일주일째 39도를 오르내린 끝에 현재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이번엔 곁을 지키던 어머니가 독감에 옮아 온 가족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열나면서 눈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파요. 그리고 못 걸어다니겠어요. 힘도 없고. 최근 이 병원에만 매일 100명 이상의 독감 환자들이 찾고 있고 환자 2명 중 1명은 20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심한 신종플루 A형 독감이 절반 이상으로
지난주 발병률이 독감주의보 발병 기준의 5배를 넘겼습니다. 발열, 두통, 그리고 근육통도 상당히 심하고요. 물론 기침도 많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는 바이러스들이 정말 그런 강한 어린아이들의 면역이 약한 어린아이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어떤 인자들을 갖고 있지 않나.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4주간 독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을 받고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정부의 영남 지역 항공 수요 조사 연구 용역 지역 설명회가 오늘 경주에서 열려 한국교통연구원이 수요 조사 모형을 설명했고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영남 지역 항공 수요 증가세는 물론 유발, 전환 수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묻고 조속한 신공항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OECD 항공 전문가들로부터 수요조사 모형에 대한 검증을 받은 뒤 오는 8월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오늘 도의원과 민간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 행사를 규탄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시 의회도 규탄 결의 대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2년 연속 정부 인사를 파견하고 일본 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이 역사 왜곡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재만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오늘 대구시 중구 달구벌 대로변에 선거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오늘 개소식에는 유승민, 주호영 등 지역 국회의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했으며 여성단체와 상인단체, 청년단체에서 청년 취업 지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 여성 일자리 창출, 서문시장 주차장 활용 방안 등 대표 공약을 이 예비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지역 4년제 대학들이 오늘 2014학년도 신입생 등록을 마감한 결과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는 신입생 등록률이 각각 98.95%와 99.1%로 지난해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계명대학교도 98.3%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대구대는 97.5%로 지난해보다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북대는 내일부터 23일까지, 나머지 대학들은 24일까지 추가 모집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자 후보 등록이 곧 시작됨에 따라 금품 살포, 흑색 선전, 그리고 공무원 선거 개입 등 3대 중점 선거 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락을 불문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검찰은 과열과 혼탁 선거를 차단하기로 하고 자수자 형 면제와 감경 제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등을 활용해 효율적인 감시도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대구 테크노파크를 정상화하기 위해 송인섭 현 원장이 무능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경영진을 퇴진시키고 내부 신고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해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영진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내부 혁신을 요구한 직원을 중징계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산시가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끝내고 오늘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경산시와 경산교육지원청, 경산경찰서 3개 기관 간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약식도 이뤄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북한 지방에 머물던